저는 공항에서 연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받은 해외 건축 공모전 입상 소식을 부모님께 전하러 가는 길이었죠. 연희는 새로 산 핸드백을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훈아, 오늘은 좀 일찍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미술관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부모님 댁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거든요. 택시에서 내려 대문을 열자 익숙한 정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소나무들이 더 무성해져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어머니 혜경이 나오셨습니다. 어머, 우리 지훈이 왔네. 어머니는 연희를 먼저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밝지 않았죠. 거실로 들어서자 아버지 정국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어요. 60대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공모전 입상했다며? 좋은 소식이군.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적이었어요. 저는 상장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건축공모전이에요. 생태 친화적 도시 설계 부문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어요. 들어온 건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아버지가 소개했습니다. 우리 회사 편집팀장이자 개인 비서인 설인이야. 설인, 내 아들 지훈이다. 설인은 저를 향해 고개를 가볍게 숙였어요. 그리고 연희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긴장한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설인입니다.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일요일 저녁인데 왜 회사 직원이 집에 와 있을까요? 아버지는 설인을 자연스럽게 소파 옆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어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다. 요즘 좀 피곤할 뿐이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버지는 설인과 회사 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은밀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 손맛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훈아, 독일에서는 어떤 작품을 냈니?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저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지은 복합 문화공간 설계였다고요. 요즘 새삼이 그런 걸 원하나 보군. 나야 책만 만들어봤으니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관심 없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그때 설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가의 철학이 잘 드러나더라고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설인이 제 작품을 미리 봤다는 뜻이잖아요. 아버지가 보여준 건가요?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움켜잡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어머니! 저는 얼른 일어나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연희도 놀라서 물을 따라왔어요.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지만 설이는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어머니는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심장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와 설인이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가까이 서 있었어요.
서린이 아버지의 팔을 살짝 만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쓰러진 이유를 말이죠.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후에 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의사는 며칠 더 입원하시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집에 가겠다고 하셨어요. 병원 음식은 맛이 없어. 집에서 쉬는 게 나아.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미팅 때문에 서울로 먼저 올라갔어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설인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일하고 계셨고요. 왜 이런 일까지 하세요? 제가 물어보자 설이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냥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목소리에 뭔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셔드렸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우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버지 출판사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니? 요즘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 어머니의 말씀이었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건축사무소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기로 했거든요. 중요한 시기였어요. 어머니, 제가 건축가로서는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예요. 공모전 입상을 계기로 큰 프로젝트를 맡을 기회가... 알고 있어. 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지훈아, 너라도 도와줘야 해. 이 집안이 무너지지 않게.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뭔가를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와 설인의 관계를 말이죠. 며칠만이면 돼. 아버지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계셔서 누군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해. 저는 고민했습니다. 건축사무소 소장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는데, 하지만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만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안도의 표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어요. 서재에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원고를 검토하고 계셨어요. 지훈아, 회사 일을 도와준다니 고맙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께서 부탁하시니까요. 아버지는 잠시 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설인이 있긴 하지만 남자의 시선에서 봐줄 사람이 필요했어. 특히 새 건물 설계 관련해서는 네가 봐주면 좋겠다. 새 건물이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본사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건데 설인이가 여러 업체를 알아봤는데 네 의견도 듣고 싶어. 그래서 제가 필요했던 거군요. 건축가로서의 전문성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나가면 될까요? 내일부터 가능하니? 설인이 전체 일정을 설명해 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 출판사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부터 6층까지가 아버지 회사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설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와 다른 회색 정장을 입은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인상 여전히 했어요. 사장님께서 지훈 씨를 기다리고 계세요. 설인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뒤따라가며 저는 그녀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경직된 느낌도 있었어요. 아버지 사무실에 들어가니 여러 자료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건축업체들의 제안서였어요. 자, 이것들을 한번 봐줘. 어떤 업체가 좋을지 네 의견을 듣고 싶다. 저는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3개 업체의 제안이 있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설인이 옆에서 추가 설명을 해줬어요.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가끔 제 눈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이 업체가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한 업체를 가리키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시 전문가 눈은 다르군. 서린도 그 업체를 추천했어. 그때 서린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외부 미팅으로 나가셨고 저와 서린만 남았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점심 드실까요? 서린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식당에서 마주 앉으니 어색했습니다. 서린은 조용히 식사를 했고요. 저도 별말 없이 먹었습니다. 지훈 씨는 언제부터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서린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대학교 때부터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멋진 꿈이네요. 서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린 씨는 언제부터 출판 업계에서 일하셨어요? 제가 물어보자 서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오래됐어요. 거의 10년 정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계약이 잘 됐어. 지훈이 덕분이야. 아버지가 서린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린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말이에요. 차갑지만 때로는 부드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한 감정도 있었어요. 아버지와 서린 사이에 묘한 분위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셨어요. 어떻게 됐니? 잘 됐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세요. 어머니가 안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지윤아. 정말 고마워. 회사에 출근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출판사 업무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원고 검토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기획까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날 아침 서린이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저를 위해서였죠. 고맙습니다. 제가 말하자 서린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윤 씨, 네? 사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으셔요. 큰 출판사와의 합병 관련 논의인데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합병이요? 네, 사실 회사 상황이 그리 좋질 않아요. 독립 출판사들이 살아남기 힘든 시대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아버지는 회사가 잘 돌아간다고만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장님이 요즘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세요. 어제도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하셨거든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어요. 가끔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미팅을 위해 나가셨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서린과 함께 아버지를 배웅했어요. 잘 다녀오세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도 각자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린의 자리로 갔습니다. 서린 씨, 회사 상황이 그렇게 심각해요? 서린이 자료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피로가 쌓여 있었어요. 지훈 씨는 모르실 거예요. 사장님께선 가족들에겐 걱정을 끼치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왜 저한테는 얘기해 주시는 거죠? 서린이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누군가에겐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그 순간 저는 서린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차갑고 완벽해 보이던 그녀에게도 약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말하자 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금세 참았어요. 괜찮아요.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거든요. 오후 늦게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표정이 많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팅이 잘 안 됐나 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쉽지 않군. 조건이 까다로워. 설인이 차를 준비해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고마워하며 받아 마셨습니다. 설인아, 오늘도 늦어질 것 같다.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설인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아버지는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설인도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남아 있었습니다. 8시가 넘어서야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지훈아, 고생했다. 아니에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설인을 바라보셨어요. 설인아, 너도 고생했다. 집에 가서 쉬어. 네, 사장님. 엘리베이터에서 설인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설인이 갑자기 벽에 기대며 숨을 깊게 들이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어보자 설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 어지러워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잔거든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설인은 혼자 걷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팔을 살짝 부축했습니다. 택시 잡아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씨, 사정님을 많이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 하시거든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아버지니까요. 설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좋겠어요. 아버지가 있으셔서.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슬픈 기분이 들었어요. 택시 다 왔을 때 설인이 타며 말했습니다. 내일 봐요. 택시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설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이에요. 왜 이렇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할까요?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늦었구나. 저녁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물론 설인에 대한 얘기는 빼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셔. 나도 알고 있어.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아버지를 잘 도와드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드실 거야. 설인과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계속 설인을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겉모습과 달리 연약한 내면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뭔가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비서이고 연희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덧 출판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여러 미팅에 참석하고 설인과 함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연희가 요즘 너무 바빠졌어요. 미술관에서 대형 전시를 준비한다며 연락이 뜸해졌네요. 저녁 약속도 자꾸 취소됐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이번 전시가 정말 중요해서. 연희는 전화로만 사과했습니다. 만나자는 말도 안 했어요. 반대로 설인과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같은 공간에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설인이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점심 먹을까요? 평소에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만 먹었는데 색다른 제안이었습니다. 카페는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설이는 샐러드를 주문했고 저는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지훈 씨는 연희 씨랑 언제 결혼하세요? 갑작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둘 다 일이 바빠서.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연희 씨는 어떤 분이에요?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미술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죠. 제가 대답하자 서린이 잠시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행복하시겠네요. 목소리에 묘한 서글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어요. 서린 씨는 결혼 생각 없으세요? 서린이 커피잔을 들더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글쎄요. 아직은 일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아픈 기억이 있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나와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린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지우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저희 아버지 회사 신축 현장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건축문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거든요. 물론이죠. 다음날 오후 저는 서린과 함께 공사 현장으로 갔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요. 새로 지어지는 1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둘러보며 말하자 서린이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장님이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현장 사무실에서 설계도를 검토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밖은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잠깐 기다렸다 가야겠네요. 서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에 갇히게 됐어요. 좁은 공간에 둘만 있으니 어색했습니다. 서린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훈 씨, 네? 가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서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빗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어요. 어떤 선택 말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할 수도 있었어요. 좋은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일을 선택했죠. 서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후회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확신이 안 서네요. 그때 서린이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연희 씨와의 결혼, 건축가로서의 삶,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확신이 없었거든요. 특히 연희와의 관계는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린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제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렸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서린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서린 씨, 제가 말하려는 순간 서린이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어요. 비가 그쳤네요. 돌아가죠. 서린이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회사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연희에게서 문자져 와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도 못 만날 것 같아. 전시 준비가 너무 바빠서. 미안해.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뭔가 화가 났어요. 연희는 일만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해 주셨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린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늘 현장 사무실에서의 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서린과 거리를 둬야겠다고. 이미 약혼자도 있고 서린은 아버지의 비서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서린의 외로운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회사에 가니 서린이 평생시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은 없었던 것처럼 차갑고 전문적인 태도였어요. 지은 씨, 오늘 오후에 신축 건물 설계 최종 검토 미팅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업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린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린과 함께 있으면 자꾸 어제 일이 생각났거든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바빴습니다. 뒤에서 사람들 목소리도 들렸어요. 나야, 점심 먹었어? 아직 너무 바빠서. 지훈아, 미안한데 나중에 통화할게. 연희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허탈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설인이었어요.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점심 같이 먹어요. 혼자 드시면 쓸쓸하잖아요. 설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따뜻한 미소였어요. 괜찮아요. 혼자 먹는 거 좋아해서. 그래도요, 저도 혼자 먹기 싫거든요. 결국 저는 설인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대화는 업무 위주였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오후 미팅에서 건축 설계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지훈이 덕분이야.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 설인도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설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단순히 업무상의 관계로 남아야 할지 아니면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연희가 있었고 설이는 아버지의 비서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훈아, 연희가 전화했어.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만나자더라. 네, 알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연희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 연희는 저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잠을 들었습니다. 연희에 대한 실망감과 설인에 대한 알 수 없는 끌림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출판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도 제게 많이 의존하고 계셨습니다. 지훈아,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아버지는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연희와는 거의 연락이 끊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였죠. 반대로 설인과는 매일 함께 있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자꾸 그녀를 의식하게 됐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 출장을 가셨고 회사에는 저와 설인만 남아 있었어요. 오늘 야근해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까지 마감인 원고가 있어서요. 설인이 말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편집 작업이라 전문적인 일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설인 혼자 두고 가기에는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도 옆에서라도 있을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결국 저희는 밤 늦게까지 함께 남게 됐습니다. 설이는 원고를 교정하고 저는 옆에서 간단한 정리 작업을 도왔어요. 10시가 넘어가니 건물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층의 불도 모두 꺼졌어요. 저희만 2층에 남아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보자 설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 충혈돼 있었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음료수를 사왔습니다. 자금 휴게실에서 함께 먹었어요. 이런 야근은 자주 하세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요. 마감이 겹칠 때면 어쩔 수 없어요. 설인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지 않나요? 그 질문에 설인의 손이 멈췄어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네?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요. 벌써 5년째.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설인이 혼자라는 걸 몰랐어요. 죄송해요. 몰라서서.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많이 외로우셨겠네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일에 매달려 보니 잊혀지더라고요. 설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야서야 원고 작업이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설인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목과 어깨가 많이 결린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말하자 설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서 그녀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지훈 씨, 네?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새벽까지 걸렸을 거예요. 설인이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왔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지훈 씨는 저와 다르네요. 무슨 뜻이에요? 사장님은 저를 그냥 직원으로만 봐요. 편리한 도구 같은 존재로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저를 사람으로 봐줘요. 그게 고마워요. 그때 설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설인 씨, 제가 말하려는 순간 설인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아버지와 달라요. 그 말과 함께 설인이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갑작스러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설인 씨, 이러시면 안 돼요. 왜요? 당신도 같은 마음 아니에요?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저에게는 약혼자도 있고 설인 씨는 아버지요? 설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네요. 그냥 편리한 여자일 뿐이에요.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설인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인이 제 셔츠를 잡았어요. 지훈 씨,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설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아온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외로워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설인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설인을 꽉 안아줬어요. 그녀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등을 쓰다듬어 주자 설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선을 넘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막을 수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인과의 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만족감도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연희를 배신한 건지 아버지를 배신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설인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뻤어요. 그렇게 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월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출근하기가 두려웠어요. 설인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설이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차갑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어요. 마치 금요일 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요. 지훈 씨, 오늘 오전에 인쇄소 미팅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업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설인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점심시간에 연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오랜만에 만나자.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어요. 그동안 바쁘다고만 했던 연희였는데요. 갑자기 왜? 전시회는 어떻게 됐어? 어제 개막했어. 이제 좀 여유가 생겼거든?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설인과의 일 때문에 연희를 만나기가 꺼려졌어요.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7시에. 저녁 시간에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연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연희였습니다. 지훈아! 연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고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전시회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축하해. 고마워.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연희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힘들었다는 말과는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식사를 하며 연희가 전시회 계기를 했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참, 이번에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 연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누구? 미술품 컬렉터인데 젊고 능력 있는 분이야.
나한테 다음 전시회도 맡겨보고 싶다고 하더라. 연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만난 기쁨이 역혈했어요. 그래서 요즘 그분과 자주 미팅을 했거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예정이야.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희가 다른 남자 얘기를 너무 신나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데? 김민수라고 해. 아버지가 큰 회사 운영하시고 본인도 미술 사업을 하고 있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연희는 그 남자에 대해 계속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멋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저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연희가 저보다 그 남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훈아, 너는 요즘 어때? 아버지 회사 일은 잘 돼가? 연희가 늦게야 제 얘기를 물어봤어요. 하지만 관심 없다는 투였습니다. 그냥 그래. 별일 없어.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설인과의 일을 얘기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 빨리 끝내고 원래 일로 돌아가. 건축가가 되려면 경력이 중요하잖아? 연희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제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듯한 톤이었어요. 연희야, 혹시 그 김민수라는 사람 너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연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일 때문에 만나는 거야. 하지만 연희의 표정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연희와 저 사이에 무언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설인과 마주쳤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설인 씨, 점심 같이 드실까요? 바쁜데요. 설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결국 설인은 따라왔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지난 금요일 일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설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잊으세요. 잊을 수 없어요. 저도 설인 씨도. 설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 씨, 우리는 안 돼요. 당신에게는 약혼자가 있고 저는 연희와는 끝날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설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연희가 바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보다 그 남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설인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설인 씨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설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려다가 놓았어요. 지훈 씨, 설인 씨도 같은 마음 아니에요?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알게 되면 아버지는 설인 씨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에 설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보면 알죠. 설인 씨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 설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은 저를 편리한 존재로만 봐요. 사랑 같은 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설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오후 늦게 설인이 제게 쪽지를 전해줬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여기로 와주세요. 설인의 집 주소였습니다. 저녁 8시 저는 설인이 사는 원룸으로 갔습니다. 깔끔하지만 외로운 느낌의 공간이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설인이 차를 내줬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모습이었어요.
결정했어요? 네. 지훈 씨가 정말 저를 원한다면 함께 있고 싶어요. 그날 밤 저희는 더 깊은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말이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설이는 비밀스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아버지는 지방 출장이 많아졌습니다. 새 사업 때문이었어요. 덕분에 저와 설이는 회사에서 자주 둘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연희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만나는 횟수도 줄고 연락도 뜸해졌어요. 연희는 그 김민수라는 남자와 더 자주 만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한데 이번 주말도 약속이 있어서 못 만날 것 같아. 연희의 문자였습니다. 이제는 미안해하는 것도 형식적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설인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요즘 저희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인의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대화를 했어요. 그날 저녁 설인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해 먹었습니다.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행복했어요. 지훈 씨, 네? 연희 씨와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거예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자주 하는 질문이었어요. 곧 정리할 거예요. 사실 이미 끝난 관계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약혼자잖아요. 설인이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음 주에 연희와 만나서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아버지가 갑자기 출장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빨리였어요. 아버지, 내일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일이 일찍 끝나서 어제 KTX로 올라왔어. 피곤해서 집에서 잤다가 지금 왔지.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지훈아, 어제 저녁에 뭐 했니? 갑자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네가 늦게 들어왔다고 하던군. 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어요.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갑자기 미팅이 있다며 나가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점은 설인을 데려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상하네요. 사장님이 중요한 미팅에 저를 안 데려가시다니. 설인도 의아해했습니다. 저녁 무렵 제 핸드폰으로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지금 어딨니? 회사에 있어요. 설인이랑 같이?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둘 다 거기에 기다려. 내가 지금 간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이 오신대요. 둘 다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30분 후 아버지가 회사로 오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뒤따라 어떤 남자가 함께 들어왔어요. 지훈아, 이분은 사설탐정 김 씨야. 사설탐정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가 봉투를 꺼내서 책상에 올려놓으셨어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설인과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카페에서, 설인의 집 앞에서, 심지어 키스하는 모습까지요. 이게 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설인이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이건 조용히 해.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셨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내 아들이고 서린이는 내 여자다. 그런데 둘이 이런 짓을 했다고? 아버지, 저희는 변명하지 마. 사진이 다 증거 아니냐? 아버지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어요. 즉히 너, 서린, 나를 배신한 거야?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배신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 없었어요. 뭐라고? 나를 무시했잖아요. 편리한 여자로만 생각했으면서. 서린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은 다르더군요. 저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내 아들과 나를 비교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본 적 없잖아요. 아버지와 서린이 말싸움을 하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들켜버렸으니까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과하자 아버지가 저를 노려봤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야. 내가 널 믿고 회사 일까지 맡겼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너희 둘 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아버지가 소리치셨습니다. 회사 전체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서린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지도 않았어요.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서린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 씨, 안녕히. 서린이 회사를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나가! 당장! 아버지가 저에게도 소리쳤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서린을 찾았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저는 혼자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울고 계셨어요. 지훈아, 정말 그런 일을 했니? 아버지가 불쑥 얘기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랬니? 왜 그런 일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감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변명은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만 남았어요. 지훈아, 아버지가 많이 화가 나셨어. 당분간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시더라. 네, 알겠어요. 저는 제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결국 서린의 집으로 직접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어요. 주인중이 어제 나갔다고 하더군요. 서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락처도 바꾸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건축사무소에 복귀해서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것만이 살아갈 이유였거든요.
연희원은 3개월 전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김민수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상했던 일이라 특별히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와는 아직도 연락이 없었어요. 어머니와만 가끔 통화할 뿐이합니다. 지훈아, 아버지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언제쯤 집에 올 거니?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지훈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서린이가 임신했어. 순간 머리가 하얗게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버지 아이야. 지금 5개월 됐다고 하더라. 저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서린이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그럼 서린 씨가 돌아온 거예요? 응, 어제 집에 왔어. 아버지가 데려왔더라.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린이 아버지와 함께 있던요.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1년 만에 가는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서린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서린은 분명히 임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부른 상태였어요. 지은아, 왔구나. 어머니가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서린이 저를 봤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훈 씨.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인사했습니다. 서린 씨, 정말 임신한 거예요? 제가 물어보자 서린이 배를 쓰다듬었어요. 네, 사장님 아이예요. 그때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버지셨어요.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1년 전의 분노는 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서린이 임신 소식 들었지? 우리 결혼하기로 했다.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아버지와 서린이 결혼한다고요? 아버지, 그게 무슨... 뭐가 이상하니? 서린이가 내 아이를 임신했는데 책임져야지.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저와 함께했던 서린이 맞나요? 서린 씨, 정말 아버지와 결혼할 거예요?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로봇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린 씨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하자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훈아, 그만해. 아니에요. 서린 씨, 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서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제가 착각했어요. 사장님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거짓말이에요. 서린 씨의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때 서린이 갑자기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진심이요? 지훈 씨, 당신 정말 순진하네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당신에게 접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당신을 감시하라고.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나서며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너를 회사에 들어오게 한 것도 서린이를 네 곁에 두게 한 것도 다 계획이었어. 계획이라고요? 너의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서린이를 통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고.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서린 씨와 제가 그 모든 일이 다 계획된 거였어요? 서린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중간에 진짜 감정이 생겼죠. 하지만 결국 제 선택은 사장님이에요. 더 안정적이니까요. 서린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과 있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장님과 함께하면 모든 게 안전하죠. 저는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서린 씨,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훈 씨,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현실을 봐야죠. 서린이 아버지 옆으로 가서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이 될 거예요. 사장님의 아내가 되고 이 아이의 엄마가 될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지훈아, 일어나.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너를 시험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서린이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거든. 아버지는 서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서린이는 우리 가족이야. 너도 받아들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럼 나가거라. 이 집에서. 아버지의 차가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서린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감정 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지훈 씨. 그게 서린이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다시 혼자가 됐어요. 원룸으로 돌아와서 저는 제가 설계한 건축 모형들을 바라봤습니다. 꿈과 희망을 담아 만든 작품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했어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었나, 누구의 연인이었나. 모든 관계가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시험, 서린의 계산, 연희의 이용. 저는 진정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텅 빈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